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후 4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어업지도원이 북한에서 총살된 것을 알고 지금까지 날짜로 치면 한 7일째 침묵을 해왔습니다. 정확하게 대면 보고를 받은 걸로 계산하면 만 5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후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는 부하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죠. 만만한 부하들 앞에서 하면 안 되죠. 국민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런 중대사안 아닙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서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직 양심이 남아있다고 일말의 기대를 걸게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한 것도 보면은 내용이 김정은에 대한 분노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뭘 하겠다는지 애매모호합니다. 뭘 하겠다는 건지. 한 사람의 생명이 이런 식으로 죽으면은 정상적인 국가 사이에는 이거 잘못 해결하면은 전쟁으로 갑니다.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것은 국가니까 국가는 국가로서 지켜야 할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전받으면은 한 사람의 목숨 때문에 10만 명이 죽는 전쟁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김정은에게 이게 뭐 감사하다는 표현은 안 했지만 결국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문을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이게 누가 저질렀습니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까? 그 일을 누가 만들었느냐를 이야기해야지. 여기 아니 범인이 있는데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범인을 적시하지 않고 살인사건이 생겼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군 동수권자란 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잡담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상관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여기 평화가 왜 나옵니까? 평화가 목숨 지켜줍니까? 이걸 비극이라 하면 안 되죠. 총살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비극이라고 그래요?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신속히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아니 그게 사과입니까? 아니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보고 만행이라고 하는 그런 불경스러운 데 대해서 경고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사과문이라고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사태를 악화시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합니다. 북한을 참 믿습니다. 믿어. 아니 북한을 이렇게 믿는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를 두고 우리 국군과 국민이 다리 뻗고 잘 수 있습니까? 적을 믿으라고 하는 자는 삼족을 멸해야 한다는 말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북한을 믿습니까? 김정은을 거짓말쟁이를.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 하는 게 각별한 의미랍니다. 이건 노예 근성입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뭘로 확인했습니까? 전화를 했어요. 책임자 처벌을 하겠다고 했으면 몰라도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의지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니, 범죄를 저질른 북한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 이걸 왜 대한민국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상방이 공동으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살인사건이 났으면은 살인범을 잡으면 될 텐데 살인범도 잘못되었고 피해 주인도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양비론 표현하고 같죠. 대화가 단절되어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비극적인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길 기대합니다. 아니, 총살이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든다고요? 할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초상집에 가서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까? 초상집에 가서 지금 유행가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돌이켜보면 기나긴 분단의 역사는 수많은 희생의 기록이었습니다. 하나만 한 이야기죠. 이번 사건과 앞으로의 처리 결말 역시 분단의 역사 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비극이 반복되는 대립의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아니, 끝내겠다고 약속해놓고 북한이 저질렀는데 어떻게 끝내야 됩니까? 당장 제도적인 남북협력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은 어떤 경우에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동안에 그러면은 평양 갔다가 오고 김정은하고 만나고 한 거 다 어디로 달아나 버렸습니까? 4.27 판문점 선언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직통전화로 연락한다고 했는데 그게 왜 안 통합니까? 이번 사건을 풀어나가는 데서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터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가지고 대화의 계기를 삼자? 이런 폐륜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폐륜적 발언입니다. 이거는 더구나 죽은 사람 복장 터지게 만듭니다. 그것도 부하들이 월북자로 모르고, 또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입니다. 긴급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하여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합니다. 이틀 후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건 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히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과 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양심이 있으면은 여기에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불법 억류 국군포로에게 특별히 죄송한 마음을 드리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 0.001%의 양심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 비극을 가지고 분노 표시가 없습니까? 노예는 얻어맞아도 웃어야 됩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절대 싫은 소리 못합니다. 노예는. 김정은이가 주인이고 문재인은 이거 노예 아닙니까? 이거 노예 근성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인도 범죄자, 민족 반역자, 남침 전쟁 전범자 집안의 이 김정은에게 이런 노예 근성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우리 국군과 국민은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대안은 문재인 대통령 규탄, 탄핵, 하야운동 또는 법적 조치 이런 게 다 포함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런 문재인을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성이 있어야 이런 꼴을
두 번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인데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를 내야 합니다. 사람은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으면은 결국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이런 대통령을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 상해서 정말 아마 앞으로 이런 꼴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계속 유지한다면은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대접을 받는 데 대해서 변명할 권리가 없는 거죠. 교양 없는 국민이 교양 없는 대통령을 만듭니다. 피하식별 기능이 마비된 국민이 피하식별 없는 대통령을 만듭니다. 정의감 없는 국민이 정의감 없는 대통령을 만듭니다.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준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자화상이라고 그럴까요? 감사합니다.